여수국가산단 일부 업체가 신설 공장의 강제 연소 과정에서 보름째 불꽃과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와 인접한 곳에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잡종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후단지가 아닌데도 일부 운용사들이 이 부지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경로당도 다시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 지역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내 일부 기업들이 수출입 화물이 아닌 내수 화물을 반출입하며 편법 얌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양항 배후단지에 맞닿아 있는 7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잡종지는 배후단지에 준하는 혜택은 받으면서도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항만부진의 한 화물 운송사.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맞닿아 있고 항만부지에도 포함된 지역이지만 일대 7만여 제곱미터 면적은 잡종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체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이 배후단지인지 잡종지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YGPA 쪽에다가 다시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저희 배후단지 쪽에 속해 있는 땅 부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도 해당 부지의 형질에 대해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항만 관련 부지라고 설명하다 나중에서야 잡종지라며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배후단지와 구분되는 장소입니다. 해수부 고시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예전 철송장 유유부지로 관리하고 있던 시설을 나중에 공사해서 별도로 업체를 유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잡종지로 분류되면서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수출입 화물이 아닌 내수 화물만 반출입시켜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교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영세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저렴한 부지 임대료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북측과 세풍산단까지 추가로 배후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업체 모집 공고에서도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일부 운용사의 편법 운영과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항만부지 임대로 항만공사를 향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율촌 해룡산단 근로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일 산단 입주기업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율촌 해룡산단 내에 132개 기업 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전수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2건 나왔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2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수개월 동안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끊겼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고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로당 완전 재개방은 6개월 만입니다. 여태 집에서 지낼 살다 나온 게 나와서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해방된 거랑 똑같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들에게는 중단됐던 점심도 다시 대접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네들 집에만 계시다가 나오시니까 어제 식사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네요. 예. 한마디로 좋아. 아주 재밌고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해지고. 백신 1차 접종률이 50%가 넘은 강진군을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전남 9천여 개 경로당이 차례로 다시 문을 엽니다.
식사 제공 등 부대 시설 이용은 확진자와 접종률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적어짐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로당과 복지관의 전체적인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전남의 접종률은 3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광양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광양시 옥룡과 진상, 진월면 일원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지름 1cm가량의 우박이 20여 분 동안 떨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낮부터 마른 천둥과 번개가 계속 발생하다 우박이 쏟아졌다며 고추 등 10여 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늘 우박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 등량만의 보름달 물해파리와 전남과 제주 해역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각각 발령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일조량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연안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대량 발생하고 중국 해안에서 발생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제주와 전남 연안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절단망을 부착한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하는 한편 해수욕장에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굴뚝에서 이따금씩 불꽃이 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폭발과 화재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잉여가스를 종종 불에 태워 배출하는 강제 연소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강제 연소 작업이 이례적으로 보름 동안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굴뚝위로 불꽃이 타오릅니다. 잉여가스를 불에 태워 배출하는 강제 연소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약 10km 떨어진 광양 태인동에서까지 강제 연소 불꽃이 보일 정도이고 관련 설비가 가동되면서 인근 민가 창틀이 소리를 내며 떨립니다. 보통 공장을 정비한 뒤 2에서 3일 정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연소 작업. 그러나 최근 2개 업체에서 공장이 새로 건설돼 동시에 가동되면서 강제 연소가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굴뚝위에 타오르는 불꽃은 인근 마을이나 도로면 어디에서든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국가산단 건설 이후 수십 년 동안 빛과 소음 공해를 감내해온 인근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된 피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 2, 3일이면 끝나겠지. 그리고 또 그리 넘어가고 그래 했어요. 근데 이번 일은 너무 계속 한 보름 요러다 보니까 몇십 년을 이런 소음과 어쨌든 공해에 많이 시달려 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희 집이 진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창문이 흔들리고 소음이 심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애기 딸들이 지진 난 줄 알고 아빠가 울고 난리 났습니다. 강제 연소가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자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유해물질이 배출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팀 주입량 등을 조절하도록 빠른 시일 내 공정이 안정화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단지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 등 강제 연소에서 비롯하는 피해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환경보호국에서는 좀 더 그 희석 발열량이라든지 그리고 화염의 존재라든지 그리고 가시 방출까지 모니터링하게 좀 권고하고 있거든요. 강제 연소를 작업한 산단 업체 측은 공장 초기 가동 시 불꽃과 소음 발생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주민 불편을 고려해 신속히 공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산단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건립합니다. 여수시는 일반 세탁소에서는 처리가 곤란한 산단 노동자들의 화학물질 오염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여수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포함시켜 여수산단 3동지구 내에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추경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수 진남관과 부속 건물이 3D로 복원됩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라 좌수영과 부속 건물 77채, 성곽 등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인문 콘텐츠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인 진남관과 그동안 흔적만 남아있던 좌수영성은 물론 주변 77채의 부속 건물도 3D 건축물로 복원돼 선보이게 됩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올해 1단계 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3D로 구현된 전라 좌수영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광주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적발된 외교관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 반쯤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이 운전자를 적발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영사는 바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영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전남대병원에서 숙소가 있는 아파트까지 7k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지금 확인 중이라서요. 본입니다. 경찰은 이 외교관이 면책 특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대사관 측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의 특산물인 복숭아를 소재로 한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순천시 월등면에 조성된 복사골 정원은 1,500m 제곱미터의 규모로 명칭 결정과 설계, 실제 공사 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